이번 시간에는요, 금년도 주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한번 목표 대학인 대학을 염두에 두고 여기 나오는 대학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는 학생과 수험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 대학의 모집 요강들을 어떻게 좀 잘 살펴보고 무언가를 좀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본 요강을 통해 가지고 지원 전략이 어떻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모집 지원해 보셨잖아요. 수시 모집에는 모집 요강이 보면 대략 한 100페이지가 넘어요. 방대하죠. 정시 모집은 반대로 모집 요강이 뭐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을까요? 한 40 내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난해하고의 뭐 입시 변화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이제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중요한 게 수능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이 거의 다 100%로 활용이 되고, 수능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서울대 정시 요강에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추려놓은 겁니다. 보시면은요,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나군이죠. 군이요. 나군인데, 우리가 작년까지 서울대가 이제 가군에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나군을 옮겼고요. 전형 방법이 원래 수능 100%로 선발을 했는데, 금년도에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교과를 어떻게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교과 성적에 가산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서울대 지원하려고 한 학생들은 별 부담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에 대한 준비들을 각급 학교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별로 부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지난해하고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늘 말씀드리면서도 서울대 특징은 뭐 그 다른 대학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수학의 반영 비중이 인문이나 자연이나 다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학 성적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사실 금년도에도 이 바뀐 수능 때문에 수학 성적이 중심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문계열에서도 국어하고 사탐 성적으로 주요 대학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을 해봐야 하지만 수학 점수가 점수 대비 영역별 평균, 아까 일부에서 봤던 수능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높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구나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외국어 한문은 또 필수입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인문계에서는 꼭 반영을 하고요. 과학탐구도 서로 다른 분야의 1+2나 2+2가 규칙이 있다면 아마 서울대 지원을 염두에 두셨던 학생들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지난해하고 다르게 바뀌어진 부분들은 영어를 보시면 지난해까지보다 감점으로 영어에 등급 반영을 했는데요. 1등급의 감점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만은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오면서 등급 간 감점 크기가, 감점의 점수의 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등급에서 지난해까지는 뭐 4등급, 5등급이 서울대에서 영어 등급이 4등급, 5등급이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 했는데, 금년에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서 좀 정밀한 계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사 3등급까지는 감점 안 하죠.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도 2등급까지는 감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것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 입시구는 서울대하고 연고대가 같은 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가에서 나로 옮겼으니까 뭐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고 나군에서 가군으로 입시군을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에서도 지금 인문이나 자연이나 할 것 없이 수학의 반영 비중이 있죠. 수학 영역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에서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1등급은 감점을 하지 않는데 2등급부터의 감점의 크기, 감점의 폭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지난해보다 한 3배씩 정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점수 폭이 크기 때문에 영어에서 등급 점수를 잘 받은, 등급을 잘 받지 못한 학생들은 등급 환산돼서 감점 대항할 때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 보시면 앞에 보셨던 뭐 서울대나 고려대처럼 똑같이 여전히 수학의 반영 비중이 좀 더 높게 인문이나 자연이나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이제 고대나 조금 더 서울대하고 좀 다른 게 자연계열에서 과학 탐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학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세대학교의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의 반영 비율은, 반영 방법은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여전히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의 이 등급 간의 점수 크기가 서울대나 고려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이 넓고요. 또 이 반영 비율이 보시면은 11%, 자연계열, 인문계열은 16.7%로 실제 비율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어 등급을 잘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히 영어가 이번 1등급자 숫자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연세대학의 반영식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불리를 이제 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요강에 수능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계산할 때는 실제 대학별 환산식을 통해서 점수를 뽑아야 됩니다. 내 점수도 뽑고 지원 가능 점수도 뽑아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조금 텍스트로 풀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입시의 변화, 지난해 대비해서 변화된 걸 좀 요약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입시에서 가장 큰 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평균 40%예요. 수시, 정시 이렇게 보면 수시 60%, 정시 40%니까 지난해까지 30% 아래쪽으로 정시에서 뽑았던 대학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주요 대학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그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좀 바뀌어진 대학들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점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시 모집에서는 주요 대학에서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를 반영할 때 이 선택 과목인 유불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받은 표준 점수를, 성적표상의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새로 보정된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를 해서 사회탐구의 표준 점수, 과학탐구의 표준 점수를 새로 산출했는데 서울대도 지난해까지는 그 방식을 썼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적 표상에 있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일부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과학 1 표준 점수 최고점이 74점이고 지구과학 2가 77점이잖아요. 그 점수를 받은 학생이 서울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학탐구의 과목의 성적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난해하고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대학별 실제 환산 점수에서는 조금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연세대학에서는요,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84명이 증가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예하고 국제계열은 면접이 또 따로 있습니다. 면접 준비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요, 역시 정시 모집 인원이 673명이 증가했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정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해까지는 수시에서 많이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시에서는 적게 뽑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대는요, 정시 모집 인원이 학교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219명이 증가하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구는 서울대가 가에서 나로 갔잖아요. 연고대가 나에서 가로 갔는데 서강대는 서울대를 따라서 가에서 나군으로 군을 이동했습니다. 이 군이 이동하면서 점수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까지는 한 군에서만 모집을 하면서 군이 교차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계 의대를 제외하면은 실제로 경쟁에서의 다른 지원에서의 다른 패턴들은 군만 바뀌어졌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부터는요, 정시 모집에서 군을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습니다. 모집 단위를 분할할 수는 없고요. 한 모집 단위를 우리는 가군에서 뽑을게, 우리는 나군에서 뽑을게 이렇게 해서 가나군에서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군에서 뽑던 모집 단위들도 지난해하고 다르게 정면적으로 가군에서 나군,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의 경우에 특히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대학들하고의 지원에서 좀 경쟁 우선 순위를 점하든 아니면 경쟁이 되게끔 학과를 배치를 하든 것 때문에 군별로 좀 이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정시 모집 인원으로 320명이 지난해에 비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요, 성균관대학교 마찬가지로 역시 가군, 나군 이렇게 군 분할을 해서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 뽑는 대학인데 금년에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여전히 이제 가, 나, 군의 모집 단위를 이동시킨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나로 분할해서 뽑을 때 한양대에서는 나군에서는 수능 90% 그리고 학생부 1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뽑았어요. 학생부 성적이 조금 괜찮은 학생들이 그래도 정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노를 좀 개방하자, 영역을 좀 넓혀주자 뭐 이런 차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가 다 수능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10% 반영하던 나군에서는 여전히 수능 100%로 바뀌었어요. 전부가 다 수능 100%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축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이런 것들이 인문, 자연으로 구분을 해서 학과를 인문에서도 뽑고 자연에서도 뽑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모집 단위가 다 통합 수능, 뭐 통합처럼 다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한 계열에서만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난해까지는 특히 인문계열에서 제2외국어 한문을 사회탐구의 한 개 영역, 한 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르게 놓고 보면 사회탐구에서 탐구 1, 탐구 2,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보면 탐구가 3개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3개 중에서 잘하는 2개를 골라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서는 배치 점수도 마찬가지고 자기 점수도 다 점수가 높아지는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금년에 그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제2외국어 한문을 대체했던 대학이 대체하지 않으면 배치 점수 자체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통합 수능 때문에 점수가 인문은 좀 낮아져 있는데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요, 금년에 약학부를 120명 선발을 하는데 정시 모집에 70명을 선발하더라고요. 중앙대에서도 한 70명 정도를 선발하고 숙명여대에서도 한 60명 넘게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학부가 학부로 들어와서 선발을 하면서 모집 인원이 많은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2학년도에 나군으로 군을 또 옮겼습니다. 가군에서 나군으로 서울대를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군 이동이 변경된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는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정시가 확대됐는데 의예, 한의예, 치의예 이 군들은 원래 가군에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요, 주요 대학 가운데서 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정한 대학이 많지 않은데 시립대를 보시면 지난해보다 수학의 반영 비중은 35%로 5%를 늘렸고요. 반대로 영어도 20에서 25%로 5%를 늘렸고요. 반대로 과학탐구는 반영을 30에서 20%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영해보면 총점이 국어, 수학, 탐구, 국어, 수학, 과탐의 총점이 똑같더라도 지난해하고는 다르게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 성적이 지난해는 높은 친구가 유리했다면 금년에는 수학 성적이 더 높은 학생들이 더 유리해지는 걸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도 좀 반영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영어 영역의 등급 간 환산 점수의 간격을 외대에서는 좀 많이 넓혔던 걸 좀 좁혀놓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학들의 내용들은 홈페이지나 또는 대학 입시 요강을 통해서 변화된 사항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반드시 실제 대학별 환산식을 했을 때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헤아리는데 요강 분석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학별 요강을 분석하시면서는요, 내가 선택한 목표 대학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해서 5개나 뭐 많게는 10개인데 10개까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한 대학에서 내가 이 대학은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모집 요강 분석을 통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비교해 볼 때 주로 이제 수능과 관련되는 지표들인데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 지표, 표준 점수 반영하느냐, 백분위 반영하느냐, 또는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수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영어 등급의 반영이 내가 받은 영어 등급의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니까 등급간 점수 차이가 커서 내가 유리한지, 아니면 영어 등급간 점수 차이가 좀 좁아서 적어서 내가 또 불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해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모집 요강에 보시면은 뭐 경쟁률이라든지 지난해 입시 결과가 그 모집 요강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경쟁률, 물론 입시군이 바뀌어지면 경쟁률, 또 모집 단위가 분리되거나 통합되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경쟁률의 추이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의 예비 순위가 어디까지 갔는지, 특히 이제 노려야 되겠다. 금년에 한번 입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노림수를 쓰고 한번 눈치 지원을 해보자, 도전 지원을 해보자, 이럴 경우에는 중요하죠. 그래서 예비 순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라든지 컷 뭐 70%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모집 요강에 나오는 입시 결과들을 잘 판단을 해서 보시고요. 앞서 일부에서 분석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총점, 인문계열, 자연계열 총점 분포를 가지고 지난해 입시 결과들을 참고를 했을 때 가늠선을 어떻게 맞춰봐야 될지를 자료를 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요강 분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